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조용한 곳에서 녹음을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좀 미안하더라고요. 지난 영상 제가 바빠가지고 이동 중에 녹음을 했는데 잡음이 너무 심해가지고 가끔은 그래도 제가 조용한 곳에서 녹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댓글이 있어서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유학고수님. 예전에도 복수 전공과 교환학생 관련해서 질문을 남겼다가 좋은 답변을 얻어 생각이 명확해질 수 있었습니다. 유학 고수님은 저에게 온라인이지만 많은 조언을 해주는 좋은 인맥에 속하셔서 항상 감사하며 영상을 시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컷해볼게요. 일단 저를 좋은 인맥이라고 생각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에게 제가 드리는 조언을 이렇게 감사하게 생각한다니 저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님들을 위해서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아날로그랑 디지털이 뭔지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지금 님과 저의 관계는 디지털적인 관계예요. 왜냐면 얼굴을 본 적이 없고 같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밥을 먹은 적이 없고 친구로서 뭔가 친분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거는 아날로그 관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윗세대들은 아날로그 세대예요. 그들은 디지털을 믿지 않아요. 스마트폰을 들고 다닌다 하더라도 디지털을 믿지 않아요. 반면에 제 세대가 이제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세대에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제 세대들이 아날로그도 뭔지 알고 디지털도 뭔지 아는 하이브리드 세대예요. 근데 님처럼 지금 대학생인 세대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디지털 세대입니다. 태어났더니 디지털 문명이 있는 세대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님들 세대들은 아날로그가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디지털에서 올 수 있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SNS가 그렇게 발달하고 SNS를 열심히 하는 세대들이잖아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스마트폰 너머에서 스크린 너머로 보이는 인간관계는 전부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가 아닙니다. 이거를 님이 뼈저리게 느끼려면 어떻게 하냐면 님이 저처럼 개인 방송을 하는 개인 방송인이 되든지 아니면 블로그를 개설해서 블로그 주인장이 되든지 해가지고 이 디지털 세계를 한번 경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저를 엄청나게 추종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고수님 충성을 마치겠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충성을 바쳤을까요? 자기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게 됩니다. 그게 강화되는 게 디지털 세계입니다. 제가 영상이 1000몇 개의 영상 있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제목을 보고 마음에 드는 것만 클릭하고 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있어서 저는 그 사람이 정말 좋아하는 달콤한 이야기만 해주는 천사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에 빠지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진짜 인간관계라는 거는 밥을 먹으면서 서로 장점도 얘기해주고 단점도 얘기해주고 서로 장단점을 알고 울고 웃고 함께 할 수 있는 관계가 진짜 관계입니다. 디지털 관계는 그래서 가짜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어떤 구독자가 있는데 제 채널을 거의 한 3년 정도 구독해 보신 분이에요. 제가 아이디를 외울 정도니까. 그래서 저를 추종하더라고요. 저를 항상 고수님 하면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추종을 하다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드는 얘기 딱 한 번 제가 했다고 해서 바로 악플러로 돌별해서 A4 5장 정도의 쌍욕을 박는 그런 문화가 시전되는 게 요즘 디지털 문화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진짜 관계가 아니에요. 봐봐요. 동네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던 형 동생 사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동네 형이랑 한 3년을 알고 지냈어요. 3년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슬픈 일 있고 힘든 일 있을 때 형 동생 하면서 도닥거려주고 같이 밥을 먹고 같이 겜방 가서 게임도 좀 하고 같이 이렇게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시고 이런 관계가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3년간 그렇게 지냈는데 뭔가 말 한마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얘기 했더라고 그 사람의 면전에 대놓고
쌍욕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근데 쌍욕을 하는 게 인터넷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관계가 아니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가 왜 사람들한테 악플을 받았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에요. 기독교를 바탕으로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정치학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그 아메리칸 컨저버티브에 해당되는 거예요. 미국 보수주의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미국 보수주의라는 거는 성경적 가치관을 보수하는 사람들을, 미국에는 이제 그런 사람이 다 우파거든요. 미국은 종교적으로 우파 좌파가 갈라집니다. 그래서 개신교인이기 때문에 저의 사상은 미국의 보수적인 사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제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줄곧 그 성경적 가치관을 얘기를 해왔거든요, 사실. 그러다가 제가 채널을 한 3년 정도 했는데 첫 2년간은 종교 얘기를 잘 안 했습니다. 내가 기독교인이다. 성경 말씀 몇 장 몇 절에 의하면 인생이란 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했어요. 그런 얘기 하면은 다른 종교를 믿으시는 분들이 이제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제 쭉 살아온 얘기를 했는데, 당연히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제가 살아온 이야기 자체가 성경적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추종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구독자분이 한 2년간 제 채널을 엄청나게 추종을 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하는 것이 다 맞고, 제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마음을 심금을 울리고 너무 훌륭한 이야기다 하면서 막 2년간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2년쯤 지나서 채널에서 이제 기독교 얘기를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기독교적인 사상을 이야기하지 않고 미국을 설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국 문화를 이야기할 때 유교와 이 세종대왕, 한글, 훈민정음, 이순신 장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거북선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한국 문화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를 설명하지 않고 청교도 정신을 설명하지 않고 미국을 설명하는 거는 수박 겉핥기라요. 진짜 수박 맛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얘기를 이제 해야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기독교 얘기 하자마자 그 2년간 저를 고수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하고 막 추종했던 사람이 저한테 A4 5장의 악플을 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증오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그 사람이 왜 기독교를 증오했는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사람의 정보를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독교를 증오했냐면 그 사람이 받았던 교육 단체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사람의 부모님이 그 사람을 어떤 교육 단체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거기가 굉장히 좌파적인 교육 단체였어요. 그러니까 조선 민족주의를 가리키는 좌파 민족주의 교육기관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 깊숙한 곳에 유교적인 교육 시스템과 그리고 반성경적인 반기독교적인 정신으로 무장하고 있었고, 그리고 북한의 민족주의에 완전 빠져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좌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종교도 좌파 종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철저하게 좌파적이었던 거예요. 한평생 좌파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적 가치관을 인생에서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 상태에서 제가 주구장창 지난 2년간 성경적 가치관으로 미국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니까 이 사람이 너무 신선하고 그것이 너무 훌륭하다고 느낀 거예요. 근데 제가 기독교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저는 사실 지난 2년간 기독교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기독교라는 말 듣자마자 그 본인이 마음속 깊숙한 곳에 있는 기독교에 대한 증오심을 드러내면서 쌍욕을 계속 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관계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디지털 관계는 진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현실에서 동네 형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저는 어렸을 때 동네 형들이 있었는데 뭐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형들이 있었죠. 어떤 형들은 뭐 절에 다니는 불교를 믿는 형님도 있었고, 어떤 형님은 뭐 카톨릭을 믿는 성당에 다니는 형님도 있었고, 어떤 형님은 무교 형님도 있었고, 어떤 형님은 뭐 증산도 뭐 이런 거 믿는 형님도 있었고, 동네에 다양한 형님들 있잖아요. 하지만 동네 형님들하고 실질적으로 제가 관계가 있고 같이 밥을 먹고 그런 관계가 되잖아요. 인간관계? 그러면 그 형님이 불교 신자라고 해서 제 앞에서 내가 오늘 절에 갔는데 어떤 스님이 말한 유명한 설법에 대해서 들었는데 괜찮더라, 저한테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는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개신교 신자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가치관에, 종교적인 철학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그 형님 앞에 대놓고 제가 쌍욕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인간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렇지만 인터넷상에서는 자기랑 다른 사상과 종교를 가진 사람들한테 이렇게 쌍욕을 쉽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인간관계가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인맥을 쌓을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진짜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그거는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공존하는 세대에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아날로그가 뭔지 알고 디지털이 확실하게 알아요. 그리고 저희 윗세대들은 디지털이란 게 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이메일을 쓰고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지만 그분들은 아날로그 세대에서 한평생 살았기 때문에 이 디지털 문명조차도 아날로그의 필터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날로그적으로 살지 디지털이 뭔지 이해를 못했거든요. 근데 님과 같은 세대들은 디지털 세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아날로그가 뭔지 몰라요. 아날로그조차도 디지털의 필터로 보기 때문에 아날로그가 뭔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20대 대학생들이 가장 강화해야 될 능력이 아날로그적인 능력이에요. 특히 한국 분들은 디지털 세상에 너무 빠져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지털 세상에 대한 좀 경고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미국 실리콘밸리에 정말 디지털을 연구하는 뭐 IT 업계에 있는 SNS 개발자, 인공지능 개발자, 뭐 컴퓨터 개발자,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알아요? 그 스마트폰을 잘 안 갖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폴더폰이라고 하죠. 스마트 기능이 없는 전화랑 문자만 되는 구닥다리 아날로그 폰이 실리콘밸리 컴퓨터 박사들한테 굉장히 인기예요. 그래서 특히 실리콘밸리 임원들의 삶을 보면요, 디지털 문명으로부터 자신과 자기 가족을 보호하기에 매우 애씁니다. 그래서 실리콘밸리 가시면요, 그 가족들이 많이 오는 놀이공원이 하나 있어요. 놀이터인데 거기 막 미끄럼틀도 있고 막 이렇게 그런 놀이터인데, 거기 오면은 다 실리콘밸리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의 가족들이 많이 와요. 근데 그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 가족들 사진을 찍을 때 스마트폰으로 안 찍습니다. 스마트폰을 안 갖고 다녀요. 이 아이러니가 뭐냐면 이 디지털 문명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디지털 문명의 위험성을 정확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놀이공원 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DSLR 같은 거 있잖아요. 와이파이 기능이 없는 거, 이렇게 막 차각차각 찍는 거 있잖아요. 그런 카메라 아니면 심지어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닙니다. 필름 카메라. 그래서 그거를 SNS에 올리지 않아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에서 유행하는 카메라가 필름 카메라 아니면 폴라로이드 계열 있잖아요. 그러니까 찰칵 찍으면 바로 사진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아니면 즉석 사진 인화기가 달린 그 프린터가 달린 그 카메라 있거든요. 그런 거 아니면 그 DSLR 카메라라고 해서 그 있잖아요. 막 그 렌즈 뺐다 꼈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물론 메모리 카드에 저장을 하지만 그 와이파이 기능이 없는 거, 굉장히 아날로그 같은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가족을 찍어줍니다. 그 얘기는 SNS에 올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 하는 일이 대부분 SNS 회사에서 일하는 인공지능, 머신러닝,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기 때문이에요. 님이 SNS에 사진을 올리면 인공지능이 그 사진을 싹 스캔을 합니다. 그 사진에 누가 있고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그걸 인공지능이 싹 다 그리 분석한 다음에 그 사람을 마케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광고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상품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의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실리콘밸리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이 SNS 회사의 영상 분석, 사진 분석이면서 정작 자기는 필름 카메라를 가지고 다닌다는 거죠. 자기는 스마트폰 안 갖고 다닌다는 거죠. 자기는 디지털 인간관계를 믿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되게 위험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 보면 SNS 열풍이잖아요. 한국이 인구가 왜 주는 줄 알아요? 한국 뉴스를 보면은 뭐 인구가 주는 이유가 뭐 세상 탓이다 막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한국의 인구가 주는 이유는 SNS 때문입니다. SNS에 한국 젊은이들이 정신세계가 전부 세뇌되고 파괴돼서 그래요. SNS 속에서 본 멋진 인간들이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상위 1% 정도 되는 인간들인데 SNS에 중독되면 그게 평범한 노멀한 스탠다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20대 여성들 보면 결혼을 하려면 남편이 월급이 월 500만 원은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월 1000만 원 넘어야 된다. 연봉 1억은 기본이다 생각하는 여자들 되게 많아. 왜 그러냐면 SNS에서 그런 남자들의 상을 계속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를 살아보면은 월급 500만 원 받는 남자 많지 않아요. 월급 500만 원 받으면 진짜 많이 받는 거야, 한국 사회에서.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남자분들도 그 인터넷상에서 나오는 그런 예쁘고 깜찍하면서도 발랄하고 쿨한 성격을 가진 여자는 상위 1%의 여성이에요. 현실 세계의 여성들은 그 인터넷에서 보는, 영상에서 보는 여자들처럼 그렇게 몸매가 좋지 않고요. 그렇게 예쁘지 않고요. 그러면서도 그렇게 깜찍하고 남자한테 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현실과 이상을 분별 못하게 되는 게 디지털 사회의 가장 큰 폐해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터넷 관계, 이거 개인 방송으로 만나는 관계를 진짜 관계라고 믿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얘기를 드렸냐면 지금 님의 댓글을 쭉 보면은 디지털 세계를 너무 믿는 경향이 있어요. 님이 요것 때문에 미국 와가지고 인생이 안 풀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미국의 엘리트 사회는 디지털을 본인이 공부하고 디지털 전문가라 할지라도 자기 자신은 아날로그적인 삶을 사는 게 미국 엘리트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님의 지금 이 패턴은 미국에서 굉장히 위험한 패턴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 얘기를 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일단 1부고 제가 2부, 3부에 계속 리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님이 디지털 세계를 너무 믿고 있다는 거예요. 디지털 세계에 너무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 한국이 망하는 거예요. 한국 인구가 감소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그 젊은이들의 뇌가 모두 인공지능에게 편향당해서 인공지능에게 잠식돼서 사회가 인공지능에게 침투당해서 완전 젊은이들의 정신세계가 지금 파괴되고 있는 그 단계에 들어서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리콘밸리의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이걸 알기 때문에 자기는 인공지능을 안 쓰는 거예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 만들 때 쓰는 폰이 있는데 이게 원래 제가 100만 원짜리 폰인데 제가 이거를 이제 더 이상 안 써요. 인공지능이 너무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기서 유심 카드를 뽑았어요. 뽑았고 제가 실제로 매일 들고 다니는 폰은 인공지능 기능이 없는 지금 시가로 치면 한 12만 원 정도 하는 싸구려 폰을 가지고 다니고 어떤 앱도 안 깔려 있는 걸 맨날 들고 다닙니다. 전화, 문자만 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인공지능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